예, 안녕하십니까.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연산자에 대해서 연산자 실습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연산자를 사용해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자 실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클립스를 먼저 켜주시고요. 저번 강의 때 했던 클래스들은 모두 꺼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 다시 생성할 텐데요. 프로젝트명은 챕터 세 번째죠. 피니시.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하나 설정할 건데요. 패키지는 저번에 챕터 2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문자로 프랙티스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뉴 클래스. 클래스명은 클래스를 하나만 만들 건데요. 오퍼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연산자가 영어로 오퍼레이터니까 오퍼레이터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메인 메서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만들었습니다. 자, 연산자의 종류는 몇 가지 있었죠? 총 5가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많지만 실제로 쓰이는 연산자들 위주로 실습을 진행할 거라서 일단은 증감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분리 연산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 이 정도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이런 식으로 갈수록 더 우선순위가 점점 낮아집니다. 즉 이쪽으로 올수록 우선순위가 높죠. 여기가 높고 여기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증감 연산자부터 해볼게요. 예제는 제가 개념 강의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갖다 쓸게요. 인트에 인크리먼트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인크리먼트가 증가하다라는 뜻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게 증감 연산자죠.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한 다음에 인크리먼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인크리먼트라는 변수가 증가가 됐겠죠. 1이. 이걸 한번 찍어보면 콘솔 창에는 6이 찍히게 됩니다. 이걸 뒤에 붙여도 돼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를 해볼까요? 네, 결과 똑같고요.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줘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안 쓰는 이제 다 끝난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입니다. 캐릭터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캐릭터형도 내부적으로 숫자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ch는 a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ch를 플러스 시킵니다. 앞든 뒤든 상관없어요. sysout 하면 ch를 출력했을 때 1이 증가를 해서 그 다음 문자인 b가 출력이 된 겁니다. 즉 여기에는 a라는 문자에 내부적으로는 65라는 숫자가 저장됐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가 되면서 6으로 바뀌었겠죠. 66에 해당하는 문자를 뿌려준 겁니다. 하지만 이 증감연산자에는
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 지금까지는 똑같은데 왜 굳이 얘네들을 나눠 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선순위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형으로 이제 해볼게요. 더블에 이번엔 디크리먼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감소시킬게요. 10.25다 이렇게. 문제없죠? 자, 여기서 출력을 할 건데 디크리먼트를 출력해라. 자, 여기까지는 20.25 잘 출력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감소를 시킨 다음에, 즉 메서드 안에서 감소를 시킨 다음에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9.25라는 게 출력이 됐어요. 그렇다면 얘를 뒤에 한번 붙여볼까요? 그럼 19.25가 과연 출력이 될까요? 19.25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즉 증감 연산자는 앞에 붙었을 경우에는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가 돼요. 즉 여기에 가로를 쳐준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처리를 하고 이제 그 값을 출력 메서드에 넣게 되는데, 거꾸로 얘네를 뒤에 붙여준다면 가장 늦게 처리가 돼요. 즉 여기서 출력 순서는 이 디크리먼트를 메서드에 넣어서 출력까지 완료한 다음에 세미콜론이 끝나기 직전에, 즉 문장이 끝나기 직전에 감소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다시 디크리먼트를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20.25지만 그 다음 거에서는 19.25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즉 여기 이 문장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가장 늦어요. 바로 직전에 마이너스가 되고, 즉 감소가 1 되고, 이 변수에는 이제 19.25라는 숫자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19.25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거 나중에 주의하셔서 써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술 연산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다른 거랑 겹쳐서 헷갈리게 될까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산술 연산자에서 예제는 int 넘버 1에 10을 저장을 했고, int 넘버 2에는 4를 저장을 했었네요. 그리고 두 개를 곱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40이라는 게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이것을 넘버 3라는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라는 결과 값에 넘버 1 곱하기 넘버 2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리절트한 결과와도 똑같습니다. 변수를 한 번 더 사용했냐 아니면 바로 메서드에 집어 넣으면서 연산을 했냐, 이 차이입니다. 다음 예제는 이제 뭐 더하기 같은 경우는 저번 2강 변수에서 해봤으니까 넘어가고, 빼기도 넘어가고, 이제 나누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센트 기호 남아있죠. 모듈러라고 하는데 나눈 나머지 값을 반환해주는 좀 독특한 산술 연산자입니다. 적을게요. 모듈러는 나눈 나머지 값을 반환하는 독특한 산술 연산자다. 플롯의 넘버 1은 10.25f 이렇게 표시 하나 만들었고요. int의 넘버 2는 4로 됐습니다. 그 system.out
프린트 ln을 해서 넘버 1 나누기 넘버 2 하면, 자 10.25를 4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가 2.25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반환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넘버 1이랑 지금 현재 넘버 2랑 연산을 했잖아요. 즉 산술 연산을 했는데, 예,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곱하기 나누기 뭐 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자료형 간에 연산을 할 때는 더 큰 자료형으로, 즉 플롯으로 현재 넘버 2가 캐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형이 되고 그 뒤에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관련 예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넘버 2는 플롯이 된 상태예요. 하지만 넘버 2의 플롯 값으로 대체가 된 건 아닙니다. 즉 하면 플롯이었으면 4.0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4가 나왔잖아요. 즉 그냥 이 순간 이 값이 플롯으로 바뀌어서 연산이 됐다는 겁니다. 다음은 산술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이걸 다 안 써줬네요. 제가 증감 연산자는 뿔뿔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는 슬러시로 하죠. 그리고 곱하기도 x가 아니라 별표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센트 이렇게 쓰고, 자 비교 연산자는 왼쪽 게 오른쪽보다 크다, 그리고 왼쪽 게 오른쪽보다 작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아예 같다는 이거 하나 쓰시면 대입 연산자예요. 값을 넣어줄 때 쓰는 거죠. 두 개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해보면 int 넘버 1은 5, int 넘버 2는 10. 이걸 불리언에 한번 넣어볼게요. 얘네들은 숫자형 자료형들이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오게 되고요. 결과로서 논리를 반환합니다. 즉 참이나 거짓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체크라는 불리언 변수로 받아볼게요. 넘버 1과 넘버 2가 같냐? 우리는 바로 알잖아요. 다른 걸. 그래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false가 반환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다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는 같지 않냐? 같지 않을 때 true를 반환하겠죠. 지금 같지 않으니까 true를 반환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걸로 바꾸고 다르다로 바꾸고 해보면 true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예제인데 int 넘버 1을 9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같냐를 출력할 건데요. 여기에 넘버 1 플러스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넘버 1이 10이 돼가지고 여기서 체크를 출력하면 체크가 true가 나와야겠죠? 예, true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위 증감 연산자라고 하죠. 해보면 이 문장이 다 끝이 나기 바로 직전에 얘를 플러스 시키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10이 되었긴 했지만 이때는 아직 9여서 false가 반환된 겁니다. 자,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벌써 논리 연산자네요. 자, 이것도 주석 처리를 하고
먹어도 되나요? 잠시만요. 자, 그럼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좀 연습해 볼까요? 자, 그럼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불리언 타입의 b1이라는 변수에 3이 1보다 크냐 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불리언 타입 b2라는 변수에 false라고 그냥 바로 입력을 해줬네요. 이제 불리언 타입에 비교를 하겠다는 compare라는 변수에 b1 그리고 and 연산자 b2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compare라는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펄스가 나왔죠?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분명 3은 1보다 크니까 b1에는 true가 입력됐을 겁니다. 그리고 b2에는 false가 입력됐죠? 그럼 얘는 true, 얘는 false. and 연산자는 그러니까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변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변수가 둘 다 true여야 true를 반합니다. 근데 하나라도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compare라는 불리언 변수에는 false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해볼까요? 두 번째 예제는 다 똑같은 상태에서 5어 연산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true가 반환되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b1은 true일 겁니다. b2는 false겠죠, 당연히. 그러면 true와 false가 있을 때 5어 연산자는 왼쪽 변수가 true이고 오른쪽 변수가 false일 때 둘 중 어느 한 변수만 true여도 5어 연산자는 true를 반합니다. 그래서 compare 연산자는 true가 됐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다른 예제입니다. int에 number 1이라는 변수에 10을 넣어줬고요. int에 number 2라는 변수에 11이라는 변수를 넣었습니다. 불리언 compare는 number 1이 number 2보다 작냐, 그리고 5어 연산자를 썼어요. 그리고 number 1이 작거나 같냐, number 2를 감소시킨 것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ysout 해서 compare를 한번 출력해 보겠고요. sysout 해서 number 1과 number 2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상으로는 배운 대로 치면 넘버 1에는 10이 들어가 있죠. 넘버 2에는 11이 들어가 있으니까 넘버 1은 넘버 2보다 작으니까 그건 true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증가 연산자를 통해서 1을 증가시켰으므로 넘버 1은 11이 됐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넘버 2는
1을 감수시켰으니까 10이 됐겠네요. 자, 그러므로 넘버 1이 넘버 2보다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건 false를 반환할 겁니다. 자, 그럼 예상을 해보면 첫 번째 compare는 한쪽은 무조건 true이니까 단순히 false이더라도 분명 true를 반환하겠죠. 그리고 넘버 1은 11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1, 넘버 2는 10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네, 실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생각과는 다르게 compare는 true가 나왔지만 넘버 1은 11이 되지 않았고 넘버 2도 10이 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보시면 OR 연산자나 AND 연산자나 둘 다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 거를 검사를 했는데 이게 true다. 그러면 OR 연산자일 경우 이 오른쪽 결과가 true이든지 false이든지 어차피 결과는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연산을 실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연산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증감 연산자들은 연산 자체를 진행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10 그리고 원래 있던 11 값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출력이 된 겁니다. AND 연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연산이나 변수가 있고 AND 연산이 있으면 왼쪽 게 false일 경우 오른쪽 부분에 있는 변수나 연산 같은 경우는 아예 실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false를 반환해 버려요. 이 자체는 false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왼쪽에 있는 게 true면 오른쪽도 실행해 보겠죠. 왜냐하면 오른쪽 부분이 false가 나올 수도 있고 true가 나올 수도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성질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대입연산자입니다. 대입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변수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 주는 거죠. 대입연산자는 equal 그리고 플러스 equal 그리고 마이너스 equal 그리고 곱하기 equal 그리고 나누기 equal 마지막으로 퍼센트 equal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대입연산자는 이거죠. 근데 이거 외에도 4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4가지 모두 비슷한 원리이므로 쉽게 이해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예제를 써보면 넘버 1은 10입니다. 넘버 1에다가 마이너스는 연산자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뭔가 값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이퀄 연산자는 많이 해봤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시스아웃 했을 때 넘버 1은 무엇이 나올까요? 자, 5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연산자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연산을 똑같이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넘버 1은 넘버 1에 마이너스 5를 한 값, 즉 자기 자신 왼쪽에 있는 변수에
마이너스 5를 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플러스 는이었으면 똑같이 넘버 1은 넘버 1 플러스 5가 됐겠죠? 그렇다면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였다. 그 별표 는이었으면 똑같이 넘버 1은 넘버 1에 곱하기 5를 해라.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나누기도 똑같고요. 퍼센트 기호 그 모듈러도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모듈러 예제만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nt number2는 10이다. number2에 나누기 퍼센트는 연산자를 쓰고요. 3 number2.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실행해보면 일단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걸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넘버2에 는 넘버 2 퍼센트 3.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즉 얘는 10이고 10을 3으로 나누는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을 넘버2에 넣어준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연산자를 만들었느냐라고 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좀 헷갈리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쓰다 보면 되게 편한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코드도 간단해질 수 있고 뭔가 보기에도 뭐 깔끔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쓸 때도 더 빠르게 쓸 수 있고요. 익숙해지시다 보면 이런 연산자들도 쓰시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변수 실습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